보험사가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더군다나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 보험 가입자인데 보험회사가 먼저 민사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앞선 리포트와 관련한 이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 취재한 유지승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유독 유지승 기자가 취재하는 사안들을 보면 우리 이야기들이라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밀접한 내용들이 경제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선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의료 검토를 한다.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의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하는데 그것도 회사 소속의 보험사 소속의 간호사가 한다는 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내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험사는 의료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 이 의료 검토라는 걸 하게 됩니다. 흥국화재뿐만 아니라 이 보험사 대부분이 이 의료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이 이 전직 간호사 출신을 데려다 직원으로 고용을 한 뒤에 이 의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보험 약관이나 병명 코드 등도 함께 들여다보긴 하는데 약관상 명확히 가릴 수 없는 예를 들어 의사소견서를 재검토한다던가 이런 업무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했는데도 먼저 소송을 건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건 건데요. 한마디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번 흥국화재 외에 다른 보험사들도 보험 가입자에게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소송을 두고 사실상 보험 가입자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보험사는 워낙 큰 조직이고 돈도 많습니다. 그 전문 변호사를 통해 큰 부담 없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 법도 모른 데다 또 소송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더욱이 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보험 가입자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이다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서 특정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이 사안을 본 다른 보험 가입자들도 좀 겁을 먹으면서 애초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소송전으로 간다게 된다면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네, 앞선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A씨 같은 경우에는 흥국화재의 후유장애로 신청한 보험금이 300만 원입니다. 근데 A씨가 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 변호사 비용을 상담해 보니 한 55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항소심까지 간다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만약 A씨가 이기게 되면 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패소할 경우 보험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돼 그 부담이 배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보험금 한 푼도 못 받고 변호사 비용으로만 최소 1,000만 원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440만 원으로 나오는데요. 이 비용 수준은 물론 판사가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참 이게 소송전도 개인과 대기업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제 앞선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얼마나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지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실제로 내가 싸우게 된다면 얼마나 돈을 부담해야 되느냐.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 한다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싸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보험사 입장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본인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했는데 이 고객이 계속 민원을 하니 답답하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할 이 소송이 이 협의 과정 중에 제기가 된다던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A씨의 사례를 통해 이 소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죠.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던 중 A씨에게 날아온 소장입니다. 흥국화재는 변호사를 2명 선임해 A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채무, 즉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거친다고 하셨을 때요. 예, 2회나 거쳤습니다. 네, 그 2회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왜 그때 갑자기 소송을 하기 위한 심의로 바뀐 건가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어려우시다 하시니 그럼 법원 판결을 받으시는 게 우리 고객님께서도 그 수용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거절이 낮다고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그때.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도 감정이 많이 상하셔서 정확한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보험사가 소송을 통해 얻는 이득은 또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 민원을 통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면 이 절차는 무력화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페널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에 들어가면 민원 접수는 각하돼 사실상 사라지는 효과를 발휘한다며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지승 기자가 지적을 해준 것처럼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가입자에게 좀 공격을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으로서 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보험사의 소송 남발 행위가 일부 제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이 보험 가입자가 금감원의 민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판사가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권한이 담긴 건데요. 조정을 통해서 주장하는 권리, 그러니까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그 가액이 2천만 원 이내일 때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이 소송이 진행되면 분쟁 조정이 사라집니다. 예. 하지만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금소법이 시행되더라도 이게 소송 가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판사가 결정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걸 수는 없지만 일부는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지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